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남쪽 방향으로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죠. 걸어가더라도 북쪽을 향해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전에 영어 학습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지사를 운영하셨는데 당시에 소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지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이렇게 쿵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생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기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던 이 지사를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거를 처분하려고 하냐고 오히려 의아해했다고 해요. 근데 일일이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정리한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고 사실은 3, 4년 후에 다시 이 지사를 사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3, 4년 후에 다시 그 지사를 사오려고 보니까 이미 구멍가게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수준의 업체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느끼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열심히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잠깐 했고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었습니다. 동대 입구역이 있죠. 저희 집 앞에 서울은행이었나 신탁은행이었나 하여튼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은행 이자가 무려 20%였습니다. 1억을 은행에 맡기면 2천만 원을 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른 재테크가 필요 없었어요. 은행에 열심히 적금 붓고 모아서 또 예금하고 이러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때쯤 되니까요. 벌써 은행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한 3에서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오기 전부터 이미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대안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투자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투자의 이익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극단적 사례를 하나만 들자면 강남 서초권에 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들 분양가가 500만 원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500만 원에 그 아파트를 사신 분이 지금 수십억을 호가하거든요. 그 주공 아파트들이요. 예를 들어 2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분이 50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근데 물론 500만 원에 사서 그렇게 수십억에 파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치를 잡아보면 90년대 후반에 1억 원대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1억 원대 아파트를 나중에 파셨을 경우에 거의 20배, 30배까지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아주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강남 서초권에서 아파트 재개발,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1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정도 된 사례는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봤고요. 다른 서울 지역들은 그 정도 1억에 10억 정도 되는 사례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노후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지역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1억 내지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주 옛날에 사셨다면 그걸 팔지 않고 가만히 들고 계셨으면 그 아파트가 10억, 20억이 되어 그거를 나중에 파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사신다던가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세대가 됐었죠. 물론 모두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굉장히 많이 사셨죠.
뭐 집을 여러 채 사신 분들은 진짜 엄청 부자가 되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30대 중반인데요.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에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을 잠깐 생각해 보죠.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안산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인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뭐 한 7, 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도 가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과천에 뭐 신축한 아파트 뭐 20억, 광교도 좀 큰 좋은 아파트들은 29 정도 하더라고요. 서울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은 이제 서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수도권 아파트들이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한 10억 정도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몇십 년 후에 100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미 공급이 주택이 가구당 한 채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거나 폭발적으로 늘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이 2.1명이 유지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한국은 지금 훨씬 더 못 미치죠. 1명 근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0.98명, 1. 몇 명.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가구의 형태가 바뀌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기서 10배가 돼서 이제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사실 누구나 도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 보시면 이제 싸우다가 이제 져서 도망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져서 이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근데 도망을 신나게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이르게 돼요. 건너편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한 반나절이면 이제 적군이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데 반대편은 바다입니다. 다행히 이 바다가 망망대해는 아니고 뭐 가려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바다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적군의 공격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일단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더라도 바다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망하는 겁니다. 이제 바다에 뛰어들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뭔가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아까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누가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근데 수영할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 또 체력이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생존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이제 상황상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차피 뛰어들 거,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고 뛰어들면 그래도 생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왕초보 주식 강의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